부동산 살 때 대출 얼마 해요? 몇 프로 해야 돼요? 이렇게 잘못 사면은 대출을 아예 안 해도 어려워져. 네, 반갑습니다. 연금처럼 월세 받게 해주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와서 이 얘기를 많이 제가 질문을 받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꼭 알려줘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직원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하는 건데, 제가 말을 하면서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왜냐면 저희 직원분들이랑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친구나 형이나 이렇게 되는 사람이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 예를 들면 한 층에 이렇게 5개의 집이 있다고 할게요.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화장실이 있고, 여기도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여기 주방이 있고, 이렇게 한다고 치면, 요즘에 집을 살 수가 없잖아.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세대나 다가구 건물을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 왜냐면 취득세라든지 보유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져가지고 그런 걸 그냥 살 수가 없고, 이거를 사서 근생이나 내지는 사무실로 임대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근데 이걸 사고 나서 근생이나 사무실로 임대를 주면 살 때 취득세가 일단 중과되기 때문에 근생이 아닌 상태의 집을 그냥 하나 더 사는 사람들이 사기는 어렵단 말이지. 취득세를 이전보다 훨씬 더 중과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이게 예를 들어서 3층이라고 친다면 이러한 다세대나 다가구 건물을 용도 변경을 해. 집이 아닌 상가나 사무실로 인정받는 용도 변경을 한단 말이지. 근데 용도 변경을 하려면 그냥 신고만 해가지고 저 이제부터 문과에서 이과 넘어갈래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이 있어. 그러니까 집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집이 아닌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일반 사무실에는 주방이 일단 없잖아. 주방이 없고 화장실에 샤워부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철거를 해야 돼. 그게 없이 신고를 하면, 그 사진이나 이런 것을 첨부해가지고 신고를 하면 이거 집이 아니라 사무실, 집에서 이제 빠진단 말이지. 그럼 취득세 중과를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철거를 한단 말이야. 매각 전에. 매각 전에 주방을 철거하고 화장실에 샤워부스 이런 것들 철거한단 말이지. 철거하고 이제 매수자한테 매수를 하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 자. 여기서 보면 주방을 철거했어. 화장실은 샤워부스 다른 공간으로 쓰면다는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보통 원룸인 경우도 있지만 투룸, 쓰리룸도 있어. 그치? 이렇게 막혀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해. 그치? 문이 이렇게 돼 있기도 해.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중간에 이 벽, 그러니까 건물을 한 층 올릴 때 위에 층들의 하중, 무게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기둥일 때가 있고 벽일 때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층 건물 가면 우리 사무실도 여기 기둥이 있잖아, 크게. 이 생뚱맞잖아. 근데 얘는 지금 이 기둥으로 이 하중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대부분의 집은 꼬마 빌딩 이런 것들은 벽으로 지지를 해. 생각해봐. 우리 이 상업용 건물이니까 벽으로, 지금 벽에는 다 유리밖에 없잖아. 그 철근만 좀 유리 틀만 있고, 그러니까 이건 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기둥이 없으면 이거 무너질 거 아니야. 겉에만 유리가 버티고 있는 건물이 있으면 중간에 올리면 다 주저앉을 거 아니야. 근데 집은 벽으로 지지를 해. 기둥으로 할 때도 있어, 이제 고층 이런 것들은. 근데 벽으로 대부분 한단 말이야. 그런 걸 내력벽이라고 해. 하중을 받는 벽. 그럼 봐봐. 이 건물 테두리에만 내력벽이 있고 중간에 없으면 얘도 주저앉겠지. 그럴 때 이제 옛날 기와집 보면 가운데 이렇게 큰 나무가 있고 그걸 이렇게 지지하고 있고 하잖아. 천장 이렇게 세모로 된 거. 근데 얘도 그렇게도 하기도 해,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생뚱맞게 큰 기둥이 가로로 있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고, 그게 다 쉽게 말하면 생선 뼈 같은 거야. 뼈가 있어야 살을 지지할 거 아니야. 그거나 똑같아. 근데 이 집도 마찬가지야. 이런 테두리가 내력벽이기도 하고 중간에 유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중간 집과 집을 나누는 게 하중을 받는 병인들이 많아. 그리고 개인 집 호실 안에도 아파트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내력벽이 있고 가벽이 있어. 거의 화장실 벽은 하중 안 받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렇지 않은 벽들은 내력벽인 경우들이 많거든. 그러면 생각해봐. 이건 철거 못해? 예를 들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케바케인데 일단 설명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있는데 요거도 예를 들어서 내력벽이야. 아닐 때도 있고 길 때도 있다고 했지만, 주방은 철거했어. 그럼 여기 들어와서 사무실 쓸 사람이 방 2개야. 투룸이야. 조그매.
바꿀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얘는 이 벽이 있어. 이거 바꿀 수가 없어. 여기 뭐 문 하나 있고.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다 터져 있어야 돼. 웬만하면. 웬만하면 터져 있어야 본인들이 와가지고 원하는 구조. 자기가 이제 혼자 쓰는 사람도 있고 둘, 셋, 넷 쓰는 사람도 있고 팀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사장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영업 조직 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바꿀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으면 들어올 사람들이 힘들어. 들어올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그 전에 하나 내가 빼먹은 게 있는데 이거를 철거해 주는 거. 철거를 하고 용도 변경을 해서 집이 아니게 됐어. 샀어. 근데 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다 철거하고 신축을 할 거라면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사실 그렇더라도 이거 철거하고 용도 변경해서 누가 사면 이제 이중으로 철거하는 거지. 이것만 떼는 거 그 뒤에 또 철거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다 철거한 상태에서 잔금을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특히 힘들어. 왜냐면은 현재 건물주가 예를 들어서 계약금 중도금 받고 세입자 다 내보내고 철거까지 하고 잔금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불안하겠지. 그게 이제 조율하기가 쉽지는 않아.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이 전체적인 상황을 여러 변수 따라서 다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걸 사서 철거할 거라면 상관이 없어. 적당히 철거해도. 근데 누군가가 사서 이걸 사무실로 임대할 사람들은 이 철거한 상태에서 또 공사를 해야 돼. 깔끔하게. 네. 자, 근데 여기서 상황이 두 가지야. 파는 사람은 용도 변경만 되면 되지. 그치? 사는 사람은 이거 깨끗해야 돼. 네. 여기는 돈 적게 들이고 싶겠지. 대충 뜯어. 대충 뜯어. 마무리가 제대로 안 돼. 용도 변경만 하면 되니까. 마무리 공사를 좀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 수도 배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깔끔하게 해놓고 나중에 더 거기에 탕비실로 쓸 수도 있는 문제잖아. 그런 것들을 해놓거나 이거에는 신경을 쓸까 안 쓸까? 안 쓸 거. 안 써. 쓰는 경우가 드물어. 근데 이 사람은 그거 중요해. 일단 요게 1차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2차적으로는 주방만 철거하지 않고 웬만하면 다 철거해줘야 들어올 사람들이 그래도 대상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내력벽이 많아. 이 건물이. 그럼 내력벽 빼고 철거했어. 예를 들어서 내력벽을 뭐 빼고 철거했어. 근데 구조가 웃겨. 구조가 웃겨. 그러면 이거는 산 사람이 사기는 했지만 임대 주기가 힘들어. 임대 주기 힘든 이유를 내가 더 하나 얘기해 줄게. 자, 지금 우리는 주거용 건물을 용도 변경해서 상가 사무실로 쓰려는 거야. 자, 그러면 주거 요 X는 엘리베이터였어. 주거랑 사무실. 주거랑 상가 사무실 차이점은 구조도 있지만 뭐가 있냐? 위치가 있어. 주거는 웬만하면 안쪽에 들어가 있지. 상가 사무실은 앞으로 나와 있어. 물론 과거에 주거 지역이었는데 상권이 밀밀 들어와가지고 상가 사무실 라인이 상권이 생긴 곳도 있지만 요즘에 하는 거 보면은 막 안쪽에 있어. 안쪽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용도 변경해서 쓰려고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여기 지하철역이야. 뭐 인근 이만큼은 뭐 상가 사무실인데 한 이쯤 있어. 아니면 더 멀리 있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은 이런 상태가 저기 있으면 어떤 상태가 오냐면 이 작은 호실 하나씩 임대를 해서 쓸 사람들은 거의 다 요새는 소사무실로 가려고 해. 무조건 그런 건 아니야. 왜냐하면 소사무실 1인실 이런 거 엄청 비싸기 때문에. 근데 1인 이런 사람들은 이 위치에 이렇게 된 건물에 들어오기 힘든 게 뭐냐면 저 정도는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쓴단 말이야. 근데 이 건물에 1층 주차장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 임대받기 더 힘들어. 도시형 생활주택. 한동안 주택의 그 주차 대수를 완화해줬어. 그 대신 지하철역이랑 가까워야 돼.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다니게 하면서 주차 대수는 좀 완화해주더라도 집을 많이 공급하자 했단 말이야. 왜냐면 지하철역에 있으니까 차 탈 일이 다른 데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거라고. 물론 이게 현실과 좀 동떨어지기도 했었지. 왜냐면 1인 가구도 차를 좋아하니까. 뭐 어쨌건. 근데 이런 사람들은 1인 이 소호를 쓸 사람들은 다 인근에서 구하려고 해. 지하철역 근처에 있으려고 해. 멀리 가는 사람 뭐냐? 멀리 가는 사람. 멀리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옥을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통사옥으로 쓰는 사람들이 멀리 가도 그거는 그 건물을 전체 임대해서 쓴단 말이야. 이거 통사옥 임대 안 돼. 왜? 통사옥은 예를 들어서 맨 위층 사장님실 뭐 이렇게 터져 있어야 되고 뭐 밑에 부서별로 자기들에 맞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 맞게 구성하기 어려워.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 극히 드물어. 근데 또 하나 어떤 분은 이런 건물을 사옥으로 쓰려고 사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려고 하기도 해. 자기는 좀 위험함 감수해도 되니까.
뭐 나는 뭐 그 정도면 됐어. 나한테 맞는 꼭 맞춤 옷을 사는 거지. 그 뒤에 임대하기 힘들어. 그 뒤가 웃겨. 그러니까 이거는 4억을 살 때 대부분이 이런 상황을 겪어.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제 첫 건물을 짓는다는 게 이제 첫 집을 산다는 것과 의미가 이제 비슷하기도 하면서 더 이제 여기는 심화돼 있지. 왜 그러냐면 첫 집을 살 때는 내가 사고 싶었던 뭐 크기나 위치나 학군 이런 거 내가 살기 좋고 뭐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데 물론 주위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이것도 있어. 근데 4억은 좀 의미가 더 크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 둘이 산다고 했을 때 부부가 그럼 우리 뭐 20평이면 돼, 뭐 10몇 평이면 돼 하다가 애 낳을 거 생각하잖아. 그럼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잖아. 4억도 똑같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평에 들어가면 딱 맞아. 근데 확장할 거야. 150평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같은 가격에서 뭘 우리가 고려하냐면 입지랑 크기를 놓고 고민해. 입지랑 크기. 근데 여기서 입지보다 이 크기를 거의 다 우선시해. 원래 생각은 아니야. 처음에 볼 때는 절대 아니야. 처음에 볼 때는 입지 좋은 데로 가야지. 다 보면 어떻게 좁아 딱 맞긴 한데 이 상황이 와. 그러니까 좀 더 큰데. 그러니까 내가 보면 여기는 무조건 4억이야. 4억 아니면 안 들어와. 이런 데가 있어. 그럼 4억 사는 사람들만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입지 좋은 데를 이런 데가 이길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재밌는 건 4억 짓는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딱 맞게 짓거든.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지어야 다음 사람도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몸에 그냥 딱 맞아. 그럼 이거 내 체형이 약간 조금 웃겨. 뭐 배가 좀 나온다든지 엉덩이가 뭐 어떻게 됐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하체 비만이라든지 이렇게 딱 맞췄어. 그럼 그거는 나랑 같은 입장 아니면 그 옷을 사지 않는단 말이야. 건물도 똑같아. 건물도 자기 입맛에 딱 맞게 해놓으면 쓸 때는 좋아. 잘 될 때도 그렇고 안 될 때도 그러는데 안 될 때가 더 많이 느끼고 잘 될 때도 좀 느껴. 왜? 잘 되면 우리가 확장해서 딴 데 가거든? 근데 이거 처치곤란이야. 근데 이제 많이 잘 되면 처치곤란이라도 신경 쓰이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데 안 돼서 나갔을 때는 예를 들면 이거는 임대 들어올 사람이 없거나 하면 내지는 자기가 생각한 가격에 전혀 못 미쳐. 그럼 더 곤란해져.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인 구조, 대중적인 입지를 놓고 사업을 거기서 내가 하다가 나가더라도 다음 사입자가 들어오기에 적절한 건물을 사고 구조를 만들고 지어야 나중에도 얘가 재산 가치가 되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나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거 누가 사? 그냥 버려지는 거야. 아니면 누가 사서 수선해야지. 그럼 수선가 빼줘야 돼. 건물도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가 영원히 쓸 게 아니라면 그렇게 지으면 안 돼. 그리고 무조건 부동산은 입지가 우선이고 그 다음 크기나 인테리어 구조 뭐 이런 거지 입지가 빠진 뭐 어쩌고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 예를 들면 사람이 건강이 있는 상태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허리를 다쳐서 못 움직여. 그럼 뭐 좋은 게 뭔 소용이야. 여행 아무리 좋은 여행지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거와 마찬가지야. 물론 때로는 요즘은 이런 건 좀 있지.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건물 가치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근데 특정 브랜드가 몇 개가 있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스타벅스 뭐 이런 데는 자기네들이 들어오면 건물 가치가 높아지니까 옛날에는 생각해봐. 그런 브랜드들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초창기에는 임대료를 많이 주고 들어오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우리 들어가면 건물 가치 높아지니까 월세 싸게. 이제 바뀌었지. 바뀌었지.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거는 무조건 세입자 우선. 나 아닌 사람들도 써도 내가 지금 쓰면서 뭐 좀 적당히 불편하면서 정도는 뭐 감수한다. 이런 정도의 사옥을 내가 선택해야 다음 사람도 들어오고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거지. 나 같은 사람만 들어올 만한 거 그거는 그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곤란해. 물론 우리 업계가 엄청 넓어서 나 같은 사람이 엄청 많다. 그럼 뭐 상관없을 수도 있어. 엄청 많다면. 근데 그 엄청 많은 사람 중에 건물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지. 4억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업계에서 상위 탑티어 몇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게 되기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할 때, 4억 할 때는 다른 업종이나 보편적인 사무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 구조.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맞는 걸 하더라도 특별한 부분이나 이런 게 있다면 이건 언제든 철거하고 할 수 있게 해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딱 뭐 내력벽으로 해놓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골 때려. 근데 그거는 건물 지을 때는 대부분 몰라. 왜냐면 그 설계사가 하고 좋아하는 뭐 구조가 나 이거 필요해. 근데 그거를 이거 할 수 있냐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거든. 왜냐면 그거 알지? 처음에 이제 집 사서 꾸밀 때는 이제 막 여러 가지 다 해보잖아. 그리고 이제 버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거 벽은 버릴 수가 없거든. 그럼 이제 공사가 커. 그거를 이제 내력벽을 철거하고 거기 이제 구조 보강을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고 구조에 또 좀 못생기게 생겨야 되는 뭐 철근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하여간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 자,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야.
그 있는 주거형을 그대로 용도 변경해서 우리가 뭔가 쓰려고 할 때, 사무실로 임대하고 할 때 이런 부분 구조라든지 입지라든지 이거 반드시 생각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사서 본인이 곤란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게 유기적으로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지 그냥 하나만 딱 떼서 할 수가 없어. 모든 게 다 좋아야 돼. 부동산도. 예를 들면 부동산 살 때 대출 얼마 해요? 몇 프로 해야 돼요? 이렇게 잘못 사면은 대출을 아예 안 해도 어려워져. 그렇잖아. 임대 안 내면 그냥 말짱 꽝이야. 예를 들어서 구조가 이렇거나 위치가 저렇거나 그럼 대출 안 하는 게 맞아. 근데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구조다. 그럴 때는 대출을 맥스로 해도 돼.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대출을 몇 프로 해야 돼요? 아니, 어떤 입지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입지에 뭘 할 건데 어떤 구조를 할 건데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게 지금 얼만데 지금 평당가가 얼마고 거기 지금 얼마의 임대료가 나올 건데 질문이 쫙 이게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다 적절해야 하는 거지. 그냥 단편적으로 한두 개가 오케이라고 해서 그걸 좋다고 본다. 전체적인 걸 봐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건물도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질문 있습니까? 저 건물 선택하는 사람은 왜 선택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질문이 너무 정확하셔가지고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건 다 예산에 달려있죠? 돈이 부족. 내 예산에서 내 마음에 흡족한 건물은 존재치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상형이 나타나는 것 같은 거지. 이제 박보검을 만나서 결혼하는 거야. 우리나라에 한 명 있겠지. 뭐 재혼하고 이혼하면 몇 명까지 될 수 있겠지만 근데 하여간 몇 명이 아닌데 극소수야. 극소수야. 내 금액에서 그게 본인 금액이 얼마가 됐던 똑같아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금액이 작아서 100% 마음에 드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아. 모든 게 다 똑같아. 모든 금액대가 다 같아. 100% 만족은 없어. 근데 내가 정해진 금액대에서 위치 좋았으면 좋겠고 건물 컸으면 좋겠고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내 금액대에는 저 건물이 맞는데 주거네. 근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거보다 내가 2등으로 생각했던 게 나을 때가 있어. 사고 나서 엄청 고생하거나 임대 안 되거나 예전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임대가 처음에 살 때 한 70% 80% 차 있었는데 본인이 하고 나서 80%가 비었어. 그래서 이거를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내가 대출이자 내고 있는데 참 곤란한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사람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리모델링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신축이랑 리모델링 비용 차이가 많이 나요? 그거는 예를 들면 이거야. 다쳤어. 내가 만약에 다쳤어. 그래서 이거 병원 갈까 말까 이럴 때 있잖아. 갈까 말까. 예를 몸살이 딱 왔어. 병원 가서 감기약 몸살 주사 맞을까 말까. 근데 괜찮겠지 하고 약국 가서 약 사 먹었어. 근데 더 아파.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병원 가. 이중으로 돈이 들지. 오히려 돈이 더 들었어. 건축과 리모델링도 그래. 리모델링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게 잘 모른다는 게 내가 이게 참 답답한데 뭐냐면 뭐 어떤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 뭐 리모델링 되게 쉽게 말로 막 이렇게 될 것 같이만 하고 뭐 딱딱딱딱 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안 그렇거든. 그럴 수가 없어. 왜냐면 리모델링 한다는 건 애초에 그 건물 사기 전부터 리모델링 견적이나 이런 게 다 나와도 하면서 달라져. 공사라는 건 다 그래. 하면서 달라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만났어. 저 사람 정말 이상형인 것 같아. 만나다 보면 다르잖아. 그렇잖아. 다르잖아. 다른 면이 무조건 있어. 모든 공사는 다 그래. 근데 그게 많이 달라서 금방 헤어지냐 적당히 달라서 참고 있냐 그 차이인 거잖아. 100% 맞아서 쭉 가는 사람은 없잖아. 그래서 서로 맞출 거 맞추고 하는 건데 근데 공사 리모델링 하려고 했어. 그러면 그 리모델링 견적을 다 봤어. 그리고 뭐뭐 한번 하면 된대. 그런데 이게 또 뜯어봐야 아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커. 근데 잔금하기 전에 건물 뜯어본다면 뜯어주게 해? 아닐 거 아니고 당연히 아니지. 그러면 그걸 하다가 이거 하려고 보니까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더 해야 된다. 아예 리모델링 하면서도 반신축 같이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문제가 없어. 이거 뼈대만 남기고 다 턴 다음에 싹 이거 해야 된다. 이 견적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애초에 뼈대만 남기고 웬만한 뼈대 보강한 거 같이 다 견적에 넣을 거니까. 그런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더 넘을 경우가 드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각지 못한 경우도 있어. 그 외벽 공사만 할지 내부만 할지 아니면 샤시까지 다 할지 뭐 화장실 다 털지 이것도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부동산 다 구색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버리면 여기는 밀짚 모자 쓰고 있는데 막 정장 입고 있는 이런 꼴이 돼. 건물이. 그럼 그것도 건물이 웃긴단 말이야. 그 웃기다는 얘기는 그냥 웃기기만 하고 임대 잘 되면 되는데 임대가 잘 안 되는 상황이란 거지. 예를 들어서 밀짚 모자 쓰고 정장 입고 소개팅 나왔으면 이게 잘 연결이 되겠냐고. 잘 안 될 거 아니야. 여자네 집이 아버지가 농사 짓는 집이라면 정겨워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로는 그게 안 될 거 아니야. 그거나 마찬가지야. 임대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구색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최근에 내가 아는 분들 만났는데 그분이 들이 이렇게 인테리어를 아주 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분인데 욕조 그냥 갖다 옮겨놓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막 몇 천만 원씩 해. 2천만 원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원룸에 놓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구색이 안 맞잖아. 여기에 2천만 원 할 바에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좋은 거 하고 2천만 원 정말 넣은 다음에 주방이랑 화장실에 신경 더 쓴 다음에 조명 정도 하고 벽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에 타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건물도 돈 안 들일 때 들이고 들여야 될 때 안 들이는 경우가 있어. 그건 본인이 모르는 거야. 그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설계사나 건설사 얘기만 듣고 하는 경우. 근데 이 설계사나 건설사 하시는 분들이 좋은 마음에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이분들이 이제 예술가적인 그런 재능을 발휘할 때가 있단 말이야. 진짜야 이거는. 예술가적인 재능을 발휘할 때가 있고 첫 번째.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너무 예술적이야. 요구를 자꾸 그렇게 해. 이게 요구를 할 때도 인테리어나 구조나 뭐 내외관 이런 것도 본인이 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다양하잖아. 근데 내가 없는지를 모르고 내 눈에 맞추는 거야. 그리고 또 주위에 친구들이랑. 근데 아무도 다 몰라 서로. 야 어디 보니까 뭐 이쁘다는데 어디 보니까 뭐 이쁘다는데 귀 얇은 사람이 지어놓은 건물 보면 엉망진창이야. 그럴 거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 집 인테리어도 똑같아. 집이 막 현란해. 근데 사진 요것만 찍고 저것만 찍으면 인스타에서 보던 샷이 나오는데 섞어놓으니까 섞어놓으니까 엉망진창이야. 비빔밥에 파스타 국물 들어있고 막 이런 상황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여기서의 예술적 재능 아니면 여기서의 예술적 재능 둘 중에 하나거나 둘 다 되면 난리나. 둘 다 되면 난리나. 이제 예전에 뭐 주거형 건물 같은 데 보면은 나이 있는 분들이 지은 건물은 보면 입구 쪽이나 뭐 엘리베이터 옆에 막 꽃 그림 막 타일이 있거나 막 호랑이 뭐 용 있기도 하고 막 산수화 막 그려져 있단 말이야. 근데 들어와서 사는 사람 20대인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잘못된 거잖아 그거를. 근데 그분들은 좋아. 그리고 자기 친구들한테 하면 이거 이쁘지? 다 이뻐해. 근데 세입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도 좋아하는 줄 알지만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잖아. 상업용 건물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모든 건물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가 돼버리면 엉망하고 진창이 되지. 그 리모델링 할 때 아까 질문한 게 리모델링 하는 게 낫냐 신축할 때가 낫냐 비용이 어떤 게 더 낫냐. 리모델링 잘못하다가는 웃겨지는 경우도 있어. 신축비 근접하게 드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어떤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어떤 건물을 신축하냐면 그것까지 다 얘기해주면 그건 다음에 얘기해줄까 지금 얘기해줄까? 오케이. 다음번에 리모델링 건물과 신축 건물 차이, 신축해야 될 이거의 차이. 너무 좋다 이거. 요거 얘기해 줄게. 자, 오늘 영상은 저희 직원들과 좀 편안하게 얘기해서 잘 찍었는데요. 네. 다음번에도 이거에 대해서 리모델링 해야 될 건물과 신축해야 될 건물의 차이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한번 또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번에 제가 나는 아파트 대신 강북 빌딩을 산다 이 책을 출간을 했는데 보시면 건물을 강남에서 적어도 산다, 관심이 있다 하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 이거보다 더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엉뚱한 결정을 안 하는데 모르고 그냥 휘둘리다가 엉뚱한 결정을 하고 나서는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분야에 와서의 상식적인 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내가 만나는 뭐 공인중개사라든지 설계사라든지 아니면 뭐 건설사라든지를 대응할 수가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는 충분히 기본적인 것들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건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꼭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